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을 계속 적자를 해, 이 세 회사들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이제 도산 직전까지 이제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 정부에서 그걸 갖다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이게 규제를 이제 해가지고, 이게 너희들, 이게 너무 하면 부실해지니까, 이 선을 넘지 마라. 너희들도 수익을 남겨야지 않냐. 이게 최다 이 정도 수익을 남겨서 이보다 더 낮게 팔면 니네들은 그거는 이제 무슨 무슨 법 이게 위반을 해서 나중에 니네들 이게 처단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저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 산 게 이제 통신사가 이제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상계 통신사가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있었으면 그 중에 한 놈이 다 먹고 두 놈이 이제 쓰러져 자빠지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그때. 옛날 그 공짜폰 다 기억하시죠? 그게 그때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왜 치킨 게임을 얘기하냐면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막 이게 곡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치킨 게임에 빠진 산업군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왜? 나중에 잘 되면 괜찮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다 자빠졌어. 그럼 한 회사가 살잖아. 그러면 이 치킨 게임을 하는 도중 이 한 회사가 어떻게 하냐? 주식이 공이 하나가 빠지거나 공이 두 개가 빠지는 정도 얘도 그 정도는 공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면 돼. 다 뒤지고 이제 독과점 회사로 딱 우뚝 서요. 우뚝 서면 이제 그때 사면 돼요. 쉽죠. 그럼 원래 공항이나 이런 대공항에 오면 그 산업이 독과점화가 돼요, 다. 그럼 나중에 그 치킨 게임에 그 산업에 들어갔다면 그 산업에 무조건 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몰라요. 그 최후에까지 버틴 놈이, 살아남는 놈이, 이제 장땡이야. 그럼 최후의 그 산업분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 스마트폰을 지금 생산하는 게, 이 스마트폰을 지금 먹는 게, 예전에 노키아가 먹는데 노키아가 좀 많이 밀렸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삼성, LG는 나가리가 돼버렸죠. 이제 생산 안 죠. 자, 애플, 삼성, 노키아도 있나? 하여튼, 이게 크게 먹는 시장이 몇 개 없어. 그럼 나중에 치킨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이게 조금씩 생산하는 이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다 나가리가 되게 돼 있어요.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제일 약하고 자본력이 없고 시장 지배력이 낮은 회사들이 먼저 나가리가 돼요. 그럼 그런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회사들이 부도나면 어떻게 하냐? 휴지 조각 돼요. 어떻게 해? 이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휴지 조각 돼요. 휴지 조각 돼요. 주식이. 아예 건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최후에 살아남는 주식도 어떻게 하냐? 최소한 공이 하나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라고 해요. 그 주가가 최고가 쳤을 때 대비 공이 하나 빠지거나 아니면 공이 두 개가 빠져요.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 쉽게 말해서 1,000원까지 떨어지거나 만원짜리 최고가 만원짜리 주식이 100원까지도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간단해요. 치킨 게임 이제 끝나고 최고의 승자가 나오면 걔가 10,000원짜리 최고가 쳤던 게 나중에 1,000원, 치킨 게임 끝나면 1,000원, 1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참 쉽죠. 왜 독과점이 저거냐면, 독과점이 되게 되면 내가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을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 스마트폰 시장이란 게 어쩔 때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걔가 1년에 10억 개가 팔린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몰라요. 1년에 이 스마트폰이 10억 개가 팔려요. 평균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새로운 신제품 나오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바꿔서 한 20억 개가 팔릴 때가 있어요, 1년에. 스마트폰이. 근데 어쩔 때는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있던 거 쓰지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한 5억, 반절도 안 팔려. 한 3억 개, 1억 개밖에 안 팔릴 때도 있어, 진짜 심하면. 그럼 독과점 업체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 경쟁회사들이 많으면 서로 간에 1년에 그 1억 개밖에 안 팔린 시장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이게 치킨 게임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1년에 이렇게밖에 안 팔리는데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거기서 치킨 게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재고를 떨어내려면 적자를 보면서 안 그래도 이게 시장도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서 저기 마지는 곳하고 오히려 팔 때마다 적자가 나. 그럼 그 과정에서 대부분 회사들이 도산을 해요. 근데 독과점 회사는 어떻게 하냐? 10억 개 팔리던 게 갑자기 1억으로 줄잖아요. 그럼 독과점 회사는 어떻게 하냐? 그냥 1억 개로 줄여버려요. 독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게 경쟁 회사들이 많으면 그게 안 돼요.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과점 회사를 이렇게 좋아해요. 독과점 회사가 원래 이걸 안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독과점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과점 회사들도 이런 저희 공황이나 대공황 상태 들어오면 주식값이 떨어지고 회사 상은 안 좋아져요. 그거 똑같아요. 하지만 도산은 안 해요. 어지간함이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과점 회사들은 역사가 길어요.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대처를 해야 할 줄 알아요. 근데 역사가 짧은 회사들은 이게 자기의 어떤 내성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경험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 경험 정보가 없어요. 자기 회사 운영한 게. 그러면 조그마한 바람이 후 불어도 그냥 휙 날아가요. 그냥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하락 시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려주는 회사들이 뭐 IT 바이오처럼 신생 회사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대공황 시기 미끄러질 때는 우리 기술주라고 하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 다 쪼그라들어요, 이게. 이때는 다 도산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크냐? 바닥이 보이고 위로 칠 때 얘네들이 그때 이제 발복을 해요. 이게 신산업 회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는 바이오 회사. IT 회사는 이제 좀 거기에는 좀 부합하다고. 플랫폼 회사, IT 회사는 이제 그 신생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약간 준보수적인 회사로 이제 다 들어왔고, 거의 이제 이게 정리가 됐죠. 독과점화가 어느 정도 되고, 바이오 회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했죠. 이제 아직은 열리지 않는데 메타버스 시대. 요 정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라면 요 정도예요. 바이오 산업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이오하고 제약하고 헷갈리는데, 바이오는 유전공학 산업이에요. 이게 유전자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갖다가 이게 변형시키거나 유전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게 종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바이오 산업이에요. 유전공학 산업. 근데 사람들이 유전공학 산업, 바이오 산업하고 제약 산업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약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 완전 틀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산업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제 제약 회사들이 그 단계를 넘으려고 지금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회사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바이오 회사로서 이게 제대로 이게 면모를 갖춘 회사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준비 단계 한 회사들 여기 우죽순 많아. 준비 단계하고 연구 성과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바이오 했다면서 이게 막 작전했더니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있지. 바이오 산업이 지금 이게 된 게 없어요. 연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메타버스.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두 개 회사가 신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저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하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아마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요. 이런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이제 나중에 회사들이 어려워지면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비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구 비용이에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특히 바이오 쪽은 연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연구비,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다 천문학적 연구비를 못 데려와가요. 그래서 발복을 못해, 이게.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 예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2020년도부터 지금 공항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는 증손상이 다 나왔다고. 그중 20년부터 들어가고 있다고. 20, 21, 22, 23년. 20년도구나. 20, 21, 22, 지금 이제 4년째 이제 접어 들어온 거예요. 네, 2024년째 이제 접어서 이제 공항 초입 상태 4년째 접어들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강의 주북지 주식 통찰 강의이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 질문을 하신다면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수이시면 제가 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그냥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걸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려요. 약간. 이제 또 제가 이 말했다고 주식값 폭락할라.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산업군의 치킨 게임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징조가 일어난 게 뉴스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치킨 게임이 안 좋은 사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주식값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해운업이 지금은 HM이 이게 역대 사상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예전에는 HM이 거의 이제 휴지 조각 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식이 HM 주가가 제 기억으로 당시에 얼마였더라?